비전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피지컬 AI의 물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센서 기반으로 매핑해서 그 자리로 이동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술을 보실 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 이제 로봇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양한 기술 사양들이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모델하고 똑같은 모델을 써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금방 AI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그 기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MIT에서 분사해서 기술을 만든 그런 로봇인데요.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하면서 아마 좀 익숙한 로봇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얼굴을 뵀을 때는 좀 심각한 그런 부분인데 좀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어떻게 좀 친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로봇하고요, 중국 로봇하고 이제는 기술력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가격 차이는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야,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이 원래 강국이 반도체, 제조, 조선 이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실제 밀집도가, 로봇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라봐야 될 부분, AI도 따라가기도 바쁜데 중국이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 가격 경쟁력에서는 정말 중국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 저희 부스에도 유니트리의 고2 로봇 개가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태스크를 저희가 수행을 시켜봤는데요.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역경을 헤쳐나가야 될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되죠. 그러면 곧 휴머노이드가 같이 저희랑 근무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공장 자동화 쪽에 한 10년 정도 그 필드 경험이 있어서 일본 기업들을 잘 알고 있는데, 원래 그 팩토리 오토메이션 같은 그 기술은 일본이 글로벌 1위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로봇 기계 분야도 일본이 지금 1위이긴 합니다. 굉장히 이제 정밀 기계에 강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파마 같은 경우에도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도 제가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눈에 띄었던 국가가 노르웨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다양한 로봇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 개의 심장이 있는데, 이제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어떻게 에이전트화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 유니트리 고2 로봇 개도 음성으로 명령을 내려서 얘가 알아듣고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대화형 모델 수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브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모델을 저희가 농기계, 농약 뿌리는 기계에 탑재를 해서 얘가 이제는 여러분들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요, 농약 뿌리는 것은 좀 꺼려한대요. 몸에 너무 해롭기 때문에. 그래서 무인화시켜서 무인 농기계가 지나다니면서, 농지를 지나다니면서 농약을 뿌리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하나하나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인간과 연결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언어 모델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챗봇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회계 이상 탐지라든지 사내 문서 요약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갈 것인가?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떨까요? 좀 뭐 보안이나 우리 내부 그 주요 정보가 공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형태로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온프레미스나 또는 경량화된 모델을 탑재해서 이제 어떻게 어시스턴트를 만들 것인가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응대 자동화나 또는 요즘은 이제 전화를 걸게 되면 대부분이 AI가 받습니다. AI가 받는데 예전에는 AI가 받을 때 그 목소리가 약간 기계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 목소리, 그러니까 내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정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뭐 A2A 기술로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단인데요. 수단은 STT, LLM, TTS를 이제 하나의 뉴럴넷에 저희가 적용을 해서 NPU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을 했고요. 이것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It's so bright. I don't like sunshine. The blinder was lowered. I'm very sleepy. Could you make a cup of coffee? The coffee machine is making coffee. Could you add milk to the espresso? The coffee machine is making latte. The carpet is too dirty, by the way. The vacuum cleaner has turned on. What is in my refrigerator? You have spaghetti, olive oil, garlic, red chili flakes, fresh parsley, Parmesan cheese, bottled water, orange juice, milk, Coca-Cola. 네, 아까 보셨던 이 장면은 저희가 올해 CES에 출품을 해서 시연을 했던 건데요. 실제 퀄컴 QCS6490이라는 칩에 저희가 STT, LLM, TTS를 탑재해서 시연을 했습니다. 온 디바이스로 시연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이 없어도 구동이 되는 그런 형태고요. QCS6490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스냅드래곤 칩셋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칩셋의 리소스보다 한 10분의 1 정도 그 리소스를 가지고 LLM까지 저희가 구동한 상태입니다. 아마 세계 최초로 저희가 QCS6490에 탑재를 해서 퀄컴이랑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브는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이 되는데요. 테슬라도 엔드투엔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엔드투엔드는 퍼셉션, 그러니까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다 AI가 가능한 그런 구조인데요. 엔드투엔드가 아닌 구조는 판단만 AI가 한다거나 또는 행동만 AI가 한다거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판단만 AI가 해서 행동을 할 때는 예외 사항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거를 다 코드화 시켜서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탑재하지 못한 예외 사항은 어떨까요?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엔드-투-엔드 AI를 이용을 했는지도 여러분이 좀 살펴보아야 될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듯이 저희도 카메라 기반으로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시각 정보를 수집해서 인간 수준처럼 LLM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경을, 상황을 인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정밀 제어를 하고 주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혹시 네.
그래서 예전에는 AI를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 데이터 많이 모아야 된다 하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없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으로 만들어서 씬 투 리얼 형태로 저희가 고도화를 시켜서 다양한 도메인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디서 저희가 그 좀 내재된 파워를 보이냐면 국방입니다. 실제 저희 국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국방은 예외 상황 또는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은 환경들이 너무 좋아서 또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플랫폼들 안에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럼 환경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다양한 산업별로 여러분들의 AI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으로만 이것을 생태계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항상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전방 산업 또는 후방 산업 전체적으로 밸류체인 또는 서플라이 체인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지컬 AI로 가기 위해서는 나만 잘해서도 안 되고 서로 융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은 AI를 잘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기업의 AI를 다양한 하드웨어 그룹군에 탑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결합을 하고요. 그리고 로봇으로 가게 되면 로봇이 가지고 있는 소부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동공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대우자동차, 지금은 이제 GM 그룹으로 넘어갔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자동차 산업이 발전됐을 때는 남동공단에 정말 그게 열기가 끊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산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산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피지컬 AI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다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자동차도 가지고 있는 센서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소재, 여러 가지 부품들, 장비들, 이게 다 모여서 또 세일즈, 마케팅 다 잘 어우러져야만 이게 우리의 산업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지고 있는 세계 신장 기반으로 여러 개의 다양한 산업에서 활동이 되고 있고요. AI 기술의 출발점이 누군가를 움직이고 산업을 살리고 나라를 바꾸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마저 보실까요? 방향으로 전진해줘. 그래서 피지컬 AI로 가려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량화할 수 있느냐, 실시간 처리를 할 수가 있느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모델을 개발할 때 다양한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과학에는 과학적 방법도 있지만 철학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생각하는 학문이잖아요. 생각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뉴턴이 이야기하는 질량은 보존이 됐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질량은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현재 AI가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AI가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AI가 움직여야 산업이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마음 AI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해주신 손명희 연구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어와 대화형 모델, 또 워브 모델, 자율주행 여러 가지